약초 사세요. 몸에 좋은 약초예요. 소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렸다. 백만장자 성민은 소년에게 다가갔다. 이거랑 이거 줄래? 정말 사주실 거예요? 고마워요. 소녀는 재빠르게 봉지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포장하던 중 갑자기 성민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그 목걸이. 우리 엄마 것과 똑같아요. 소녀는 신기하다는 듯 성민의 목걸이를 가리켰다. 엄마도 똑같은 목걸이를 차고 계세요. 언제나 목에 걸고 계시는데 엄마한테 왜 항상 차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소중한 사람이 준 거라고 하셨어요. 성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63층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서 이성민은 조용히 서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늠름한 풍채를 자랑했지만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과 쓸쓸한 눈빛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은으로 만들어진 심플한 디자인의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펜던트 뒷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PJLSM Forever. 박은지와 이성민, 영원히. 성민은 목걸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30년 전을 떠올렸다. 의대생이었던 젊은 시절,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다. 명문대 의과대학 재학,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 그리고 밝은 미래.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했던 것은 단 하나 박은지였다. 은지는 같은 대학 간호학과 학생이었다. 실습 중에 처음 만난 그녀는 다른 어떤 여학생들과도 달랐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순수했고 부유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무엇보다 성민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다. 성민아, 오늘도 야근이야? 몸 챙기면서 해. 너도 실습 끝나면 얼른 집에 가. 밤길 조심하고.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성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다. 은지와 함께한 대학 4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성민의 부모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성민아, 내가 정말로 그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거냐? 아버지 이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대기업 동원그룹의 창업주인 그는 아들의 연애조차 사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내 아버지. 은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 여자와 무슨 좋은 사람이야. 당장 정리해. 아버지, 사랑의 가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이 집안의 후계자다. 앞으로 정계나 재계의 명문가 딸과 결혼해야 한다. 성민은 격렬히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 부모는 은지의 집안을 조사했고 그녀의 아버지가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더욱 완강하게 반대했다. 성민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지? 그 여자와는 애초에 어울리지 않아. 어머니까지 나서서 반대하자 성민은 절망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었다. 그런 성민에게 은지는 말했다. 성민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너희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나는 정말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너와는 살아온 세상이 달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하는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성민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날 은지는 성민에게 똑같은 목걸이 2개를 건넸다. 이거 받아.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맞춘 거야. 은지야. 하나는 내가 차고 하나는 내가 차는 거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까지 잊지 말자는 약속이야. 그것이 은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하숙집도 비워져 있었다. 성민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30년이 흘렀다. 성민은 의사 대신 가업을 이어받아 동원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지만 5년 만에 이혼했다. 마음에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는 혼자 살았다.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공허한 삶이었다. 성민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차고 다닌 목걸이였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남은 사랑의 증거였다. 은지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수많은 불빛 중 어디선가 은지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 성민은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 김 과장이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이사회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자선재단 관련 외부 일정이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네. 고생했어. 성민은 전화를 끊고 다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내일도 모레도 반복될 일상.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하루하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30년 전 그날 만약 자신이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면, 부모를 설득하고 은지를 지켜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침실로 향했다. 내일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바쁜 일정과 끝없는 회의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운명이 곧 그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오후 성민은 동원그룹 자선재단의 후원 행사를 위해 시내로 나왔다. 평소라면 비서가 대신 참석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직접 나가고 싶었다. 30년 동안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행사장은 서울역 근처의 한 호텔이었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이었다. 성민은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와 말했다. 아니야. 오늘은 걸어서 가겠네. 바람도 쐴 겸 해서.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혼자 천천히 걸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 있어. 성민은 김 과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호텔을 나섰다.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다. 평소에는 항상 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새로웠다. 서울역 주변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성민은 그 속에서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서 들려오는 어린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약초 사세요. 몸에 좋은 약초예요.
성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지하철 계단 근처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소년이 보였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깨끗했다. 엄마가 직접 캔 약초예요. 정말 몸에 좋아요. 소년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성민은 소년에게 다가갔다. 돗자리 위에는 여러 종류의 말린 약초들이 작은 봉지에 담겨 있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모습을 보니 아이의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거 뭐 하는 약초니? 성민이 웃으며 물었다. 아, 어른이 말 걸어주셨어요.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일어났다. 이건 감기에 좋은 약초고요. 이건 소화에 좋아요. 엄마가 산에서 직접 캐서 말린 거예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소년의 설명은 진지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각 약초의 효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 그럼 이거랑 이거 주세요. 성민이 몇 개를 골라 가리키자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사주실 거예요? 고마워요. 소년은 재빠르게 봉지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포장하던 중 갑자기 성민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그 목걸이. 이게 왜? 성민이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우리 엄마 것과 똑같아요. 소녀는 신기하다는 듯 성민의 목걸이를 가리켰다. 엄마도 똑같은 목걸이를 차고 계세요. 언제나 목에 걸고 계시는데 엄마한테 왜 항상 차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소중한 사람이 준 거라고 하셨어요. 성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너 이름이 뭐니?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박민호예요. 근데 아저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박민호. 박씨 성을 가진 아이. 그리고 엄마가 똑같은 목걸이를 차고 있다는 말. 성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호야, 내 엄마. 내 엄마 이름이 뭐니? 박은지요. 왜요? 그 순간 성민은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박은지. 30년간 찾아 헤맨 그 이름. 그리고 이 아이는 민호야, 내 엄마가 어디 계시니? 성민의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쉬기가 어려웠다. 엄마는 한의원에서 일하세요. 그런데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성민은 주변이 핑핑 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30년 만에 듣는 은지의 이름, 그리고 이 아이. 혹시 이 아이가 민호야, 내 엄마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성민이 말을 마저 하려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너무 큰 충격 때문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근처 벤치에 앉으려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저씨.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다. 괜찮으세요? 의식은 있으신가요?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렸다. 성민은 의식을 잃기 직전 민호가 자신의 곁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은지. 정말 은지의 아이인가? 그것이 성민이 기억하는 마지막이었다. 1시간 후 성민은 병원에서 깨어났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의사가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 안심하세요. 저를 병원에 데려온 사람이. 어린 학생이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가 출동했어요. 그 아이가 계속 걱정하면서 따라왔는데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성민은 급히 일어나려 했다. 그 아이는? 박민호라는 아이는? 이미 집에 갔어요. 주소는 남겨뒀으니 나중에 감사 인사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성민은 간호사에게 민호의 주소를 물어봤다.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주소였다. 성민은 퇴원 수속을 마치고 급히 택시를 탔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일까? 은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민호는 정말. 그는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다. 택시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성민은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30년 전의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택시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성민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단독 주택들이 늘어선 골목길, 그 사이로 작은 상점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걷다 보니 은혜안 의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2층 건물의 1층에 자리한 작은 한의원이었다. 간판도 낡았고 건물도 오래되어 보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성민은 한의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30년 만에 은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혹시 다른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은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미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하지만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성민은 깊은 숨을 내쉬고 한의원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성민의 시간이 멈췄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박은지였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는 그대로였다. 은지도 성민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은지야. 성민도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보았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정말 너야? 은지가 천천히 일어나며 물었다. 응, 나야. 은지야. 성민이 한 걸음 다가갔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여기를? 민호를 만났어. 오늘 오후에 우연히. 성민이 설명했다. 은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호를? 우리 민호를? 그래. 그 아이가 내 목걸이를 보고 엄마 것과 똑같다고 하더라고. 성민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였다. 은지도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차고 있었어? 너도 마찬가지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목걸이를 보며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그때 한의원 뒤쪽에서 민호가 뛰어나왔다. 엄마, 누가 왔어? 아저씨.
민호는 성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어떻다고 했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민호야. 성민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야, 이분은. 은지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다. 엄마의 오래된 친구야. 아, 그래서 목걸이가 똑같구나. 신기해요. 민호는 순수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숙제하러 올라가. 엄마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 네, 엄마. 민호가 올라간 후 은지는 한의원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었다. 위층이 우리 집이야. 올라갈래? 응. 두 사람은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2층은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다. 거실 한쪽에는 민호의 공부책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다가 만 것 같은 흔적이 보였다. 앉아. 차 끓일게. 은지가 부엌으로 향했지만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은지야, 괜찮아. 일단 앉자. 성민이 은지의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정말 꿈 같아.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은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널 찾았어. 찾았다고? 응.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어.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 성민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가 고개를 숙였다.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거야? 편지 한 통도 없이. 너희 부모님이 찾아오셨어. 뭐? 성민이 놀랐다. 졸업하기 한 달 전에 너희 부모님이 내 하숙집으로 오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성민이의 앞길을 막지 말라고,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돈을 주시면서 멀리 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하셨어.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런데 왜? 협박을 하셨어. 만약 내가 계속 너와 만나면 너를 의과대학에서 제적시키고 집안에서 쫓아내겠다고. 내가 의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겠다고. 성민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래서 떠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를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 바보야. 그런 걸로 나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어렸잖아. 무서웠어. 은지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여기서 뭘 했어? 30년 동안 부산으로 내려가서 간호조무사 일을 했어. 그러다가 한의학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더 했지. 그리고 은지가 민호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민호 아버지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10년 전에 만났어. 좋은 사람이었는데. 민호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힘들었겠다. 그래도 민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성민아,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 의사는 안 됐어. 집안일을 이어받았지. 결혼은 했다가 이혼했어. 5년 만에. 왜? 마음에 없는 결혼이었거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 수는 없더라. 성민이 은지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계속 너만 있었으니까.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성민아. 은지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성민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은지는 잠시 망설였다. 3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민호까지 생각해야 했다.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물론이야. 충분히 생각해. 그때 민호가 거실로 나왔다. 엄마, 배고파요. 아, 그래. 저녁 준비할게. 은지가 일어서려 하자 성민이 말했다. 내가 저녁 사줄게. 우리 셋이 함께. 괜찮을까? 당연하지. 그렇게 3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아직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였다.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다. 성민은 매일 저녁 한의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다. 은지도 성민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고 민호는 성민을 완전히 따르기 시작했다.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민호가 환한 미소로 성민을 맞이했다. 응, 민호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보여주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똑똑하다니. 성민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민호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였지만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성민아, 오늘도 고생했어. 은지가 카운터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다. 30년 전과 똑같은 따뜻한 미소였다. 별로 고생스럽지 않아. 오히려 여기 오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인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마치 3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오늘은 환자가 많았어? 응, 요즘 환절기라 감기 환자들이 많이 와. 그래도 바쁜 게 좋지. 은지는 성민과 이야기할 때면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30년 동안 혼자 견뎠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엄마, 아저씨랑 같이 저녁 먹어요. 민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래, 오늘은 뭐 먹을까? 성민이 물었다. 치킨. 치킨 먹고 싶어요. 민호야, 치킨은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돼. 은지가 말렸다. 괜찮아. 가끔은 아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성민이 은지를 설득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세 사람은 치킨집으로 향했다.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하지만 성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은지의 마음은 어떨까? 치킨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민호는 앞서서 뛰어다니고 성민과 은지는 뒤에서 천천히 걸었다. 민호가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구나. 성민이 말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 민호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민호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 은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은지야. 성민이 걸음을 멈추고 은지를 바라보았다. 응.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해보자. 성민의 진지한 표정에 은지도 멈춰섰다. 성민아, 30년을 헤맸어. 그동안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어. 마음에는 항상 너만 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너뿐이었어. 그럼 왜 망설이는 거야? 민호 때문이야. 은지가 뛰어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에게 갑자기 새 아버지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너는 재벌이고 나는 그냥 평범한 한의사야.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잖아.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 성민이 은지의 손을 잡았다.
30년 전에는 어렸고 부모에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그리고 민호도 좋은 아이야. 분명 이해해 줄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민호도 아빠가 있으면 좋아할 거야. 은지는 고민에 빠졌다. 마음으로는 성민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걱정됐다. 시간을 좀 더 줘. 민호와도 이야기해 봐야겠어. 물론이야. 충분히 생각해. 그때 민호가 달려왔다. 엄마 아저씨. 저기 분수대 보세요. 물이 나와요. 그래. 가서 보자. 세 사람은 분수대 앞에 앉았다. 물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아저씨는 가족이 없어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응. 혼자 살아. 외롭지 않아요? 조금 외로워. 그럼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돼요? 민호의 순수한 질문에 성민과 은지가 놀랐다. 민호야, 그게 무슨... 은지가 당황해하자 민호가 계속 말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아저씨랑 있을 때 행복해 보여요. 그럼 우리 가족이 되는 게 좋지 않아요? 성민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호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민호야.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한 건데 왜 울어요? 민호가 은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래, 행복해서 우는 거야.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성민과 은지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민호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어. 은지가 말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순수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야. 은지야, 솔직히 말해줘. 내 마음은 어때? 성민이 진지하게 물었다. 마음으로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30년 동안 잊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민호도 재벌 2세가 되는 거잖아. 그런 삶이 민호에게 좋을까?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 하지만 자유롭게 자랄 수 없을 수도 있어. 항상 주목받고 조심해야 하고. 은지의 걱정이 이해됐다. 은지야, 우리가 민호를 잘 지켜주면 돼. 돈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어. 정말 그럴까? 그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야. 우리가 민호를 사랑으로 키우면 그 아이는 행복할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좀 더 생각해 볼게. 너무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어. 기다릴게. 성민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문제 없었다. 하지만 성민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재회 소식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방해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오전 성민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다. 이동훈 회장은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다. 성민을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앉아라. 아버지, 30년 전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이동훈의 첫마디부터 날카로웠다. 뭐가 똑같습니까? 그 여자 말이다. 박은지. 아버지가 은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성민은 놀랐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내가 누군지 모르냐? 알아보라고 하면 다 알아온다. 이동훈은 책상 위의 파일을 성민에게 던졌다. 그 여자의 지난 30년 행적이 다 들어있다.
부산에서 간호조무사 일하면서 살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남편 죽고 혼자 아이 키우며 한의원 차렸다는 것까지. 성민은 파일을 보지도 않고 밀어냈다. 왜 이런 조사를 하셨습니까? 당연하지 않나?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인데. 은지는 그런 조사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성민아, 정신 차려라. 그 여자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다. 다른 남자의 아이 말이야. 민호는 좋은 아이입니다. 좋은 아이든 나쁜 아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거다. 성민의 주먹이 쥐어졌다.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재벌가의 후계구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아이가 동원그룹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봤나? 그럼 어떻습니까? 민호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혈연도 아닌 아이에게 내가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물려준다고. 아버지. 성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3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지를 내 곁에서 떼어놨잖습니까? 그때는 내가 어려서 몰랐겠지만 지금 보니 내 판단이 옳았다. 그 여자는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했잖아. 그건 아버지가 협박해서 도망간 거였습니다. 협박? 현실을 알려준 거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민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여자와 당장 헤어져라. 안 그러면 30년 전처럼 내가 직접 나설 거다. 30년 전처럼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 한의원 건물주가 누군지 아나? 내 사람이다.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어.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아버지가? 그뿐만 아니다. 그 아이 학교에도 얘기할 수 있고 한의원 환자들이 안 오게 할 수도 있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합니다. 너무하다고. 내가 정신을 차리면 되는 일이다. 성민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지켜보자. 내가 그 여자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나? 성민은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었다. 서재를 나서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성민이 한의원에 도착했을 때 은지의 표정은 어두웠다. 성민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해. 한 달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퇴거라고. 성민의 예상이 적중했다. 아버지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민호 학교에서도 연락 왔어. 기자들이 학교 앞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다른 아이들이 민호를 신기한 눈으로 본다는 거야. 은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은지야, 미안해. 내 아버지가 뭘 했는데? 성민이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자 은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역시 30년 전과 똑같은 거네.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막을 거야. 어떻게? 내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때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민호야, 학교는 어땠어? 성민이 물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민호의 질문에 성민과 은지가 당황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저희 엄마가 아저씨랑 결혼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온다고. 민호야. 그리고 선생님도 저한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다고. 민호의 말에 은지의 가슴이 아팠다. 아이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민호야, 엄마한테 와. 은지가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을까요? 엄마가 힘들어 보여요. 민호의 순수한 걱정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성민아,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 은지가 민호를 방에 들여보낸 후 성민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성민아, 이제 그만하자. 은지야, 민호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어. 아이가 상처받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 어떤 방법? 내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어.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은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은지야, 포기하지 마. 3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 30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 멈춰야 해.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계속 만나면 결국 모두가 다친다고. 너도 나도 민호도. 성민은 은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포기했잖아. 또 포기할 거야? 포기가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현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현실이야. 사랑만으로는 안 돼. 특히 우리 같은 처지에서는. 그날 밤 성민은 혼자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위협은 현실이었고 은지의 걱정도 이해됐다. 하지만 30년을 기다린 사랑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한의원 환자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민호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언론의 관심도 식을 줄 몰랐다. 엄마, 저 전학 가면 안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학교가 힘들어.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해요. 저희가 부자가 될 거라고, 아저씨가 정말 아빠가 되는 거냐고. 은지의 가슴이 아팠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다. 민호야, 엄마가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은지 자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한의원 운영도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민호가 상처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성민이 평소보다 늦게 한의원에 도착했다. 회사에서 이사들과의 또 다른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안, 늦었어. 괜찮아. 그런데 오늘 이사회는 어땠어? 별로야. 아직도 압박하고 있어. 성민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다른 수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무슨 수?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은지는 불안해졌다. 이동훈 회장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었다. 성민아, 나 결정했어. 뭘?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지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민호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 어떤 방법? 내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 언론을 조용하게 할 방법? 은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은지야. 성민아, 우리 현실을 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고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번에는 달라. 뭐가 달라? 내가 회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진짜 힘은 여전히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잖아. 성민은 반박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힘은 여전히 절대적이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이대로 포기할 거야? 포기가 아니야. 서로를 위한 선택이야. 은지가 성민의 손을 잡았다. 성민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싸우면서 사는 게 행복은 아니잖아.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지금처럼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우리만 행복할 수는 없어.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저씨, 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뭐야, 민호야? 저도 알아요. 엄마랑 아저씨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민호의 성숙한 말에 성민과 은지가 당황했다. 그리고 쟤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민호야, 그게 아니야. 은지가 서둘러 말렸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제 10살이에요.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민호가 성민과 은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저희 엄마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응, 그래. 성민이 솔직하게 답했다. 엄마는 어때요? 민호야. 엄마도 아저씨랑 결혼하고 싶어 하세요? 은지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안 해요? 민호의 단순한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쟤 때문이에요? 아니야, 민호야.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복잡한 사정이 뭐예요? 민호가 계속 물었다. 아저씨 아버지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성민이 놀랐다. 민호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얘기해 줬어요. 재벌들은 보통 사람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 민호의 말에 은지의 가슴이 아팠다. 그럼 아저씨가 재벌 그만두면 안 돼요? 민호의 순수한 제안에 성민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 아저씨가 회사 그만두고 우리랑 살면 안 돼요? 저는 아저씨가 돈 많은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좋은 아빠면 돼요. 민호의 말에 성민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호야. 엄마도 한의원 다른 곳에서 하시고 아저씨는 다른 일 하시면 돼요. 그럼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민호의 제안은 놀라웠다.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이었다. 성민은 한참 생각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민아, 그건 무리야. 은지가 말했다. 왜?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가만히 두실 것 같아? 모르겠어. 하지만 민호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처럼 살면 우리 모두 불행해. 성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 그럴 생각이야? 한번 생각해 볼게.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때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과장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회장님 부친께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십니다. 내일 오전에.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자회견을? 네, 회장님과 그 여성분의 관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시겠다고. 성민은 전화를 끊고 은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 뭐라고 하실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얘기는 아닐 거야.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동훈 회장의 기자회견이라면 전국적으로 보도될 것이고
그들의 사생활이 완전히 공개될 것이었다. 성민아, 이제 정말 끝이야. 아니야. 아직 포기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성민은 한참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먼저 기자회견을 열겠어. 아버지보다 먼저. 무슨 말을 할 건데?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우리의 30년 사랑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은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상관없어. 이제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아. 성민이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은지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줘.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은지는 성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 다음 날 오전 10시 동원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성민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사가 출동했다. 성민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동원그룹 이성민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집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저에 대한 여러 추측들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민이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았다. 원고 없이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박은지라는 간호학과 학생이었죠. 하지만 사회적 지위 차이를 이유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30년이 지난 지금 운명적으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여전히 그녀만 있다는 것을.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은지 씨는 현재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며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자 존경할 만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호는 제가 만난 아이 중 가장 착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저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럼 결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민의 단호한 답변에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하지만 주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강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성민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저는 동원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이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한 동원그룹 지분도 모두 아버지께 양도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럴 생각이신가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3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박은지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한의원을 도와도 되고 다른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민의 진심 어린 말에 기자들도 감동한 듯 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민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은지 씨, 그리고 민호야. 나는 여러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성민은 곧바로 한의원으로 향했다. 은지와 민호는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민아! 은지가 달려와 성민을 안았다.
정말 그럴 생각이야? 모든 걸 포기하고. 포기가 아니야. 진짜 소중한 걸 선택한 거야. 성민이 은지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정말 저희랑 같이 살 거예요? 민호가 뛰어와 물었다. 응, 민호야.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야. 와, 정말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때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여보세요, 아버지. 이성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이동훈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라. 이 바보 같은 짓을 취소해.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성민아, 정말 이렇게 할 거냐?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민이 전화를 끊었다. 괜찮을까?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앞날만 생각하자. 6개월 후 세 사람은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성민은 은지의 한의원을 도우며 동시에 작은 카페도 운영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희 카페 구경 오고 싶다고 했어요. 민호가 성민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2달이 되었다. 그래. 그럼 내일 친구들 초대해서 케이크 만들어줄까? 정말이요? 최고예요, 아빠. 민호가 신나하며 뛰어갔다. 행복해. 은지가 성민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후회는 안 해?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나 후회돼. 성민이 은지를 안으며 말했다. 30년을 돌아서 찾은 행복이니까 더 소중한 것 같아.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다. 민호는 앞서서 뛰어다니고 성민과 은지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성민아, 고마워. 뭐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해줘서. 포기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진짜 소중한 걸 선택한 거야. 성민이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다. 30년 전에 약속했잖아. 영원히 함께 하자고. 그래,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네. 해가 지면서 바다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졌다. 민호가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끼었다. 아빠,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세 사람이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날 밤 성민은 30년 동안 차고 다녔던 목걸이를 은지와 함께 바닷가에 묻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30년의 약속, 이제 시작이야. 응,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바람이 불어와 은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성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라고. 30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었다. 고백의 시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